운영자 이제 질의응답 세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골드만삭스의 에릭 세리던 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에릭 J. 세리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I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실 때 내부적으로 업무 마찰을 줄이거나 AI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거대 언어 모델 LLM, 에이전트와 같은 새로운 시장 경로에서 웨이페어의 브랜드와 마켓플레이스를 외부 환경과 연결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라지 S. 샤 웨이페어 CEO 공동회장 및 공동창립자 에릭님 질문 감사드리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업데이트된 투자자 자료 그리고 연례 주주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저와 스티브가 작성한 이 서한에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비즈니스와 경제적 기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를 주도하는지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기술의 역할입니다. AI에 대해 한 페이지 정도 할당해 에릭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서한을 보시면 더 흥미로운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한에서 언급한 내용은 에릭님이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 AI는 품질을 높이고 속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품질이나 속도는 좋아지지만 비용이 더 들기 마련이고 나중에 투자 대비 수익 ROI를 따지게 되죠. 하지만 AI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부 운영 면에서는 모든 직원이 기업용 LLM 채팅 제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경우 모든 데이터 저장소에 연결된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해 직원들이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AI, 에이전트 기반 작업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빠르고 높은 품질로 낮은 비용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희는 고객 서비스, 상담원이 단순한 문의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자동화하는 상위 수준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를 시행 중이며 고객 만족도 점수도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은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마이너스 어시스트 AI 보조 제품의 도움을 받고 있죠. 또한 제품 카탈로그의 정보를 유지하거나 오류를 찾는 등 6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나 그룹 단위로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원 배분을 재조정할 때 이러한 효율성 개선 기회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플랫폼에 입점한 공급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공급업체들이 저희와 일할 때 겪는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 업무들을 제거해주는 도구와 분석, 통찰력을 제공하여 그들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문하신 AI, 에이전트 환경과 관련된 핵심 AI 리더들과의 협력입니다. 과거 구글이나 메타, 핀터레스트가 초기 단계일 때 저희가 협력했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 저희 제품이 잘 노출되게 하고 소비자 경험을 위해 상세한 제품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말이죠. 오늘날 제미나이나 챗GPT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지만 흐름은 유사합니다. 저희 제품 정보가 아주 미세한 세부 사항까지 최적화되어 노출되도록 하고 그들이 광고 상품을 개발할 때 초기 파트너로서 저희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활용해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직접 결제까지 하길 원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종이 타월 같은 생필품이라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최저가 제품을 골라 재구매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AI 기업이 상거래 프로토콜 표준 규약을 개발할 때 지목한 소수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초기부터 이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같은 홈 카테고리는 생필품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아무거나 금요일까지 제일 싼 걸로 보내줘라고 끝나는 영역이 아니죠. 고객들은 많은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는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의도를 파악한 후 그 트래픽을 구매, 여정 중간 단계에서 웨이페어로 넘겨주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문일 수도 있고 광고를 통한 방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중심적인 회사로서 저와 스티브 같은 엔지니어 출신 경영진의 배경이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왔듯 AI 분야에서도 이를 지속할 것입니다. 케이트 S. 걸리버 웨이페어 CFO 및 최고 행정책임자 에릭님 감사합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모건 스탠리의 시메온 구트먼 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메온 아리 구트먼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안녕하세요. 니라지님, 케이트님. 장기적인 이익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4분기의 추가 매출 대비 이익률 인크러멘털 마전이 50%를 넘어서는 등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셨고 1분기도 20%대로 견조해 보입니다. 향후 매출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이 추가 이익률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한 AI가 인건비나 운영비 SOTG&어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장기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 전순이익 마진 목표인 10%에 도달하는 것이 매출 성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가요? 니라지 S. 샤시메오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케이트님께 넘기겠습니다. 질문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기술 플랫폼을 재구축하고 조직을 다시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가구 시장 전체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저희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며 버텼죠. 2025년에 들어설 때는 매출 성장이 0% 수준이었지만 연말에는 한 자릿수 중후반대로 올라왔고 매분기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여전히 침체기였는데도 말이죠.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익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웨이페어 리워즈 WAYFAI와 리워즈 같은 핵심 전략들이 성공하며 점유율을 수익성 있게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의 회복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추진력을 통해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정비 절감 효과와 저희 전략들의 경제적 이점이 결합되어 수익은 매출보다 더 빨리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매출에 따른 이익률은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케이트님이 보충해 주시죠. 케이트 S. 걸리버 니라지님이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매출보다 EBITDA 달러 금액을 더 빠르게 늘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로 1분기 가이드라인의 중간값을 보면 EBITDA 마진이 2025년 1분기보다 1% 피백 bps 이상 높습니다. 이는 모델의 수익 창출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운영비 SOTG&어도 몇 년째 계속 줄어들며 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10% 이상의 EBITDA 마진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익률을 크게 개선해왔고 매출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거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점유율을 높여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시메온 아리 구트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중인 홀드아웃 테스트 마케팅을 중단했을 때와 비교하는 테스트 결과가 2026년 광고비 집행 방식에 영향을 주나요? 니라지 S. 샤 홀드아웃 테스트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특정 기간에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항상 높은 수준의 테스트 빈도를 유지하며 마케팅이 실제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덕분에 광고비를 어디에 써야 수익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새로운 채널로 확장하면서도 광고비 효율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 S. 걸리버 덧붙이자면
작년 3분기 테스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분야에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해온 아리 구트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다음은 구겐하임 증권의 스티브 포브스 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스티븐 포브스 구겐하임 증권 애널리스트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리노이주 윌메실르맨 매장이 오픈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성과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가요? 그리고 2026년에 신규 매장이 들어설 지역들의 성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미라지 S. 샤 좋은 질문입니다. 2024년 5월에 문을 연 윌맨 매장은 초기부터 강력한 성과를 냈고 일리노이주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오픈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자료에 업데이트했듯이 일리노이주의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연평균 10% 이상 높습니다. 매장은 단순히 가구를 파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구매하던 충성 고객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와 소통하게 되고 이는 고객당 구매액 셰어 오브 월럿 증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온라인 가구 구매를 망설이던 분들이 매장에서 웨이페어를 직접 경험하면 온라인 구매로까지 연결됩니다. 저희 전략의 핵심은 고객이 1년에 $600를 쓴다면 이를 어떻게 $1,500나 그 이상으로 늘릴 것인가입니다. 그러려면 고객이 촛대나 베개 같은 소품부터 주방 개조, 대형 가전, 타일, 배관용품까지 모든 카테고리를 웨이페어에서 사게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고객이 웨이페어에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웨이페어 리워즈가 결합됩니다. $29를 내고 가입하면 5% 적립과 전용 세제 혜택을 줍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낸 가입비가 아까워서라도 혜택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서 쓸 돈을 웨이페어로 돌리게 만듭니다. 매장 운영비가 회계상으로는 운영비 SOTG&R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을 더 빠르게 성장시킨다면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진정한 결과입니다. 스티븐 포브스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멀티채널 풀필먼트 입점 업체의 다른 판매처 주문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6년 이 서비스가 수익성에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시나요? 미라지 S. 샤 저희는 거대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소규모 판매자가 대형 유통업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엄청난 기술 투자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전국적인 물류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희는 홈 카테고리에 특화된 물류 최적화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 업체들은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 하지만 직접 물류를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상 운송부터 창고 보관, 배송까지 돕는 겁니다. 멀티채널 풀필먼트는 공급 업체가 더 다양한 제품을 저희 창고에 넣고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확인되면 더 많이 입고하고 그러면 배송은 더 빨라지고 배송비와 파손율은 낮아집니다. 또한 주주 서한에서 언급한 웨이페어, 딜리버리 플러스 WAYFAI야 딜리버리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가구 배송 시 조립, 기존 가구 수거 날짜, 지정 배송 등 고객이 가구 구매 시 겪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특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미 구축한 인프라 위에서 공급업체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비즈니스를 키워줄 것입니다. 스티븐 포브스 감사합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웰스파고의 제커리 페이덤 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커리 페이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 안녕하세요. 케이트님, 4분기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웨이데이나 연말 연휴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분기 가이던스에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4분기의 강세가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케이트 S. 걸리버 월별 세부 수치는 공개하지 않지만 4분기는 1년 넘게 추진해온 전략들이 시너지를 낸 결과였습니다. 웨이페어 리워즈,
웨이페어 베리파이드 품질 인증 등이 성과를 냈고 기술 플랫폼 재구축 덕분에 개발자 여력이 생겨 웹사이트와 앱 경험을 개선한 것도 컸습니다. 1분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한 자릿수 중간대 성장은 시장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 여전히 건강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초 날씨 변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점유율 확대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라지 S. 차 케이트님 말씀대로입니다. 작년 초 0% 성장에서 연말 중후 반대로 올라온 것처럼 이 추진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의 전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쌓이는 방식이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위를 향해 갈 것입니다. 주주 서한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20% 이상의 유기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 플랫폼 재구축이 완료되면서 이제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제품 개발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 로드맵만 봐도 아주 흥미로운 기능들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장착했으니 저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술력을 비즈니스 성장에 쏟아붓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커리 페이덤 답변 감사합니다. 웨이페어 리워즈와 관련해서 2025년 총 이익률 그로스 마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나요? 2026년에도 이 영향이 계속될까요? 마케팅비 절감 효과로 상쇄되겠지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니라지 S. 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대로라면 리워즈 멤버가 늘어날수록 총 이익률 깎아먹는 효과 드래그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리워즈 멤버가 늘어날수록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이 멤버들로부터 나오는 최종 이익 EBITDA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이익률 수치 하나만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은 늘고 최종 이익은 매출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트 S. 걸리버 맞습니다. 리워즈는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돌려주는 투자입니다. 총 이익률에는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그 고객들이 광고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사이트로 오기 때문에 광고비 ACNR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EBITDA 이익률과 달러 금액에는 훨씬 이득인 셈이죠. 저희의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리워즈의 성장세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커리 페이덤 이해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 다음 질문은 TD 코엔의 존 블랙리지 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존 블랙리지 TD 코엔 애널리스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올해 홈 카테고리 시장이 반등할 조짐이 보이나요? 둘째, AI 에이전트 쇼핑이 늘어나면 마켓플레이스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니라지 S. 샤주택 시장 반등을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현재 모기지 금리로 갈아타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저희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지 않고 계획을 짭니다. 가구는 교체 주기가 있는 품목이고 고객의 요구는 계속 변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기회는 여전히 많습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의 추진력만으로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AI 에이전트와 광고 매출에 대해서는 상품의 특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생필품 종이 타월, 쿠키 등이라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결제해버리고 고객이 유통업체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광고를 보여줄 기회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구나 패션은 다릅니다. 고객은 구경하고 탐색하고 싶어 합니다. 이 소파가 우리 집에 어울릴까? 라는 질문에는 호기심과 탐색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AI 에이전트 환경에서도 고객은 결국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웨이페어 같은 전문 플랫폼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광고 상품들은 여전히 강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영상 광고 같은 형태는 홈 카테고리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존 블랙리지 감사합니다. 운영자 마지막 질문은 오펜하이머의 브라이언 네이겔 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브라이언 네이겔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안녕하세요. 실적 축하드립니다. 웨이페어가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특별한 점이 있나요?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고 있나요? 아니면 특정 소득 계층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나요? 미라지 S. 샤 소득 계층별로 경제적 여건이 갈리는 K자형 경제가 뚜렷합니다.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럭셔리 플랫폼 페리골드 PERIGOLD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며 경제 침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프리미엄 브랜드들 ALLM, ODERN, 버치레인 등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압박을 느끼는 것은 시장 전체 데이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고객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기 마련이고 저희의 물류 효율성과 다양한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가격 경쟁력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케이트 S. 걸리버 덧붙이자면 특정 계층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가형 소품부터 고가의 럭셔리 가구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다룹니다.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저희의 여러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매우 고무적입니다. 브라이언 네이게 감사합니다. 케이트님, 부채 상황과 재무 건전성 개선도 잘 이뤄지고 있는데 목표로 하는 부채 비율이 있나요? 케이트 S. 걸리버 저희는 현재 순부채 비율, 낮추기와 주식가치 희석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잉여 현금 흐름이 2024년 8,300만 달러에서 2025년 3억 2,9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나면서 자본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분기에만 부채를 줄였을 뿐 아니라 전환사채 관련 작업을 통해 약 500만 주의 주식가치 희석을 방지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한 주식 보상 등으로 인한 주식수 증가율 번 레이트도 4% 수준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도 부채와 주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브라이언 네이게 감사합니다. 운영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세션을 마칩니다. 마무리를 위해 웨이페어 팀에 마이크를 넘깁니다. 미라지 S. 샤 웨이페어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게시한 주주 서한을 꼭 읽어보시길 권하며 다음 분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오늘 컨퍼런스 콜을 마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